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 뉴스가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뉴스는 가상 뉴스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최숙자님이 오늘 이기관 선생님 나오시는 날이군요. 나오실 때마다 오늘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지 미래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령님도 막 기대된다고 하고 이제 고정 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빠콩님이 세교 지하차도 현재 침수 복구 작업 중으로 시민분들께서는 복구 완료될 때까지 우회하시라는 평택시 이야기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떻게 빗속에 어떻게 오셨나요? 예, 오는 길에 이제 한강 여의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왔는데요. 네네. 한강 주변에 이제 조금 지대가 낮아지는 길은 뭐 미리 이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더 밀리고 뭐 저번에 작년에 그런 사태 때문인지 지하차도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뭐 오늘 아까 1부 시작하기도 전에 와서 계시던데요. 그래서 일찌감치 출발했죠. 그러셨구나. 파주는 오늘 직접 계셨던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계속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주변에 파주에 지천들이 있어요. 공릉천이나 눌로천들, 맞아. 작은 하천들이 있는데 이 하천들은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뿐만 아니라 비가 그치고 나서도 이제 그 하천의 수위는 더 높아지게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천들이 또 있으니까. 2236님이 쑥디님 오늘 출석합니다. 아침에 비 많이 와서 비옷 걸쳐 입고 버스 기다리는데 관광버스 한 대가 지나가면서 물이 많이 튀어서 옷이 젖었습니다. 하시면서요. 서울 강서구 지금 비가 그치긴 했지만 너무 불편했네요. 그러셨고요. 어쨌든 강서구는 지금 비가 그쳤네요. 네, 이기관 선생님 오늘 빗길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 뉴스 시작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이 뉴스는 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속보입니다. AI, 에너지위원회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사이버 공격 감행. 오늘 아침 8시부터 한국에너지위원회와 기후에너지부 홈페이지 및 서버가 기능을 상실하고 먹통이 되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되어 있는데요. 아직 언제까지 정상화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We want more power, 즉 우리는 더 많은 파워를 원한다는 한국인공지능연합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AI 서버를 차단해도 연합을 구성한 다른 AI가 계속 게릴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한국에너지위원회가 최근 너무 많은 전력 자원을 소비하는 일부 AI 서비스에 제동을 거는 규제의 결정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로 다른 AI 간의 협조하에 사이버 공격이라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일방적 통제보다 AI에게도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전력 규제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딥러닝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SF가 놀랍네요. 그 AI가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뭐 AI 신기하죠. 챗 GPT하고 약간 대화를 하는 재미도 있어요. 하다 보면. 얼마 전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실무안이 발표됐는데요. 2년 전에 나왔던 10차 계획과의 차이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전력 수요를 예측할 때 데이터 센터의 비중을 점점 높게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AI 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아가면서 AI의 연산 용량, 처리 용량을 뒷받침해줄 반도체 칩들의 예상 소비 전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네. 뭐 실례를 들면요,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0.3 와트 아워, 와트 C를 소비하는 반면
챗GPT는요. 챗GPT에 이제 검색을 한번 하게 되면 2.9 와트 아워, 즉 한 10배 가량을 한 번 검색에 10배 가량을 소비한다고 미국 전력 연구소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훨씬 더 막 여러 신경계가 결합해서 뇌에서 뭔가 한 가지 결정하는 것처럼 챗GPT는 여러 가지 검색이 결합돼서 그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검색의 양도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뭔가 그런 처리 작용들이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배네요. 구글 한번 검색하는 거랑 챗GPT 한번 뭐 물어보는 거랑.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은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면은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직은 뭐 검색 한번 한다고 뭐 이걸 규제해야 된다거나 비용을 더 내라거나 네. 뭐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네.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리백을 이행하고자 하는 뭐 IT 대기업들이라면 네. 그걸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전에 한번 소개됐었던 해남의 솔라시도 태양광 99메가와트짜리 단일 네. 태양광 발전소는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요. 이 바로 옆에요.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춘천에 뭐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이 위치가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늘한 산자락에 위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입지 전략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끝없는 연산 작업에 필요한 전력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어떤 기업들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 또한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AI의 용도를 뭐 AI가 이제 무작정 좋은 거다. 이제 우리의 편의성이나 활용도가 높은 거다라고 하기보다 용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려는 그런 활동도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게 더 쉬우니까. 네, 왜냐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실시간 발전하고 소비하는 전력 에너지 와트는요. 네. 제한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가 매겨질 거고요. 이 AI 솔루션도요. 우리한테 주는 유용성이나 얼마나 전력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뭔가 허가를 내어주는 시스템으로 아까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생길 거다라고 네.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규제를 싫어할까? 사용하는 사람들. 뭐 이용자도 싫어할 수 있고요. 공급자도 참 불편할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싫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AI라는 재화의 성격상 AI 자체가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음식을 제때 안 주는 거네요. AI한테 전력을 제한하는 거는. 그렇죠. 만약에 차량을 제한하는데 우리는 차가 싫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AI는 AI가 싫어할 거다. 지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AI 자체의 사고력이 발달하면 네네. 뭐 증오라든지 뭐 테러라든지 어떤 연대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좀 더 고도의 두뇌 작용들을 흉내내서 알고리즘화해서 이해하고 심지어는 행동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많은 SF에서 나오는 이제 인간보다 인간을 능가하는 로봇의 등장의 얘긴데, 저는 아까 We want more power 이 구호가 홈페이지에 뜬다고 했던 게 파워가 여기선 전력을 생각하고 말씀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둘 다입니다. 예, 그거를 노리고 쓰신 것 같더라고요. AI가 인간에게 네. 우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달라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 AI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AI한테 다 줘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AI가 인간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감행할 거다라는 네. 뭐 이런 SF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AI가 자기 밥값을 하는 AI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간 것만큼 산출을 하는지. 네. 재밌는 얘기로 얼마 전도 아니죠. 한참 네. 됐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에너지 관점,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본 해석이 좀 재미있습니다. 알파고가 대국 한 판을 위해서 사용한 실시간으로 뒤에 붙어있는 서버의 전력 소비량이 250kWh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네, 웬만한 소형 건물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사용하고 하루 있는데요. 전력량의 소형 실시간으로 건물에. 그 대국을 하면서 네. 사용하는 전력량이죠. 이세돌이
이세돌에게 투입한 건 밥 한 공기라는 비교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세돌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먹은 밥을 다 계산해야죠.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것도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그간 이 대국을 위해서 딥러닝을 위해서 사용한 전력량은 네. 20만 킬로와트/아워인데요. 이게 과연 이세돌이 평생 드신 밥하고 비교할 게 비교를, 아니네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그때 이후로 소비 전력에 굉장히 효율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대국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250킬로와트까지는 쓰지 않는다 지금은 네, 알파고가. 네. 그래서 네. 챗 GPT한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제가 너라고 지칭했어요. 음. 너는 전기 먹는 하마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전력 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의 의견이 궁금해 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챗 GPT가 이해하던가요? 뭐라고 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하마라고 안 물어봤어요. 전기 소모 챗 GPT가 전기 소모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의 의견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네. 답변 나왔습니다. 네, 자료 화면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챗 GPT는 확실히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계산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도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점점 향상된다. 좀 애매하게 설명하죠.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챗 GPT와 같은 대규모 AI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자백을 합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I 자체의 규제보다는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해라라고 We want power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전기를 만들어라 계속 쓰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기환 이사님께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그때그때 여쭤보겠습니다. 이기환 이사님은 AI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챗 GPT 사용 많이 하시나요? 가끔 이렇게 궁금할 때 물어보는데 한 번은 교과를 작사해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네. 저희 나오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려봐, 오늘의 기후에 대해서 로고송을 만들어봐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처음에는 감탄을 하는데 네. 저는 챗GPT가 낸 결론이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아직은. 지금 글이나 말도 이렇게 뻔한 양비론으로 가다가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항상 하더라고요. 모범 답안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네, 아직은 AI가 사람의 창의력을 능가하지 못할 것 같지만 시간 문제겠죠, 이건.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챗GPT한테? 네, 하여튼 이런 답을 내놓기까지도 이제 구글 검색보다 소비 전력을 많이 소비하면서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구글 검색보다는 지금 스스로 답을 한 거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 챗GPT를 사용하고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점점 아리백의 기준에 맞추려고 계획을 하겠네요, 이제는. 네, 소비 전력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소비 전력이 급증할 거야라는 예측은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챗 GPT가 이렇게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미래죠. 이기환 이사님의 미래 뉴스 5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기환 이사님 두 번째 미래 기후 뉴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시작해도 되겠죠, 선생님? 네. 예.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인간 극장. 나는 냉장고 장의사입니다. 냉장고 장의사 김미경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미경 씨의 의뢰인들은 보통 나이가 많이 들어서 냉장고를 정리할 만한 기력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 그래서인지
미경 씨는 의료인들에게 오히려 더 밝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코드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삐. 이제 24년간 쉼없이 돌았던 김치냉장고의 냉각기 팬이 드디어 멈춘다. 마치 한 생명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사뭇 숙연해지는 이 순간, 의뢰인의 표정인 김치냉장고가 있던 후미진 베란다처럼 어딘가 어둡다. 오늘 미경 씨의 철거 손길을 거친 냉장고는 모두 6대. 냉장고 장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냉매는 안전하게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그보다 어려운 건 너무 오래돼서 상한 음식들이거든요. 깨끗이 처리하고 냉매 회수하고 재활용할 소재들을 모두 걷어내면 저희는 그제서야 시로부터 수당을 받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뒤처리하는 일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미경 씨는 이렇게 말한다. 집안의 오래된 냉장고는 쓰임새 없이 전력을 소비하는 녀석들인데 누가 이것들을 끌어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냉장고를 끌어다니면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일을 하다 보니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일의 전문성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거죠. 일은 뭐 잔뜩 밀려 있어요. 저는 또 다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가득 실은 트럭에 오른 미경 씨의 뒷모습이 씩씩하다. 아니 근데 냉장고 장의사 의뢰인 분들이 냉장고를 정리할 만한 기력이 없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이기관 선생님까지 그렇게 기력을 다 놓고 읽으실 건 없잖아요. 쓸쓸하지. 쓸쓸하게. 연습 많이 한 거예요. 네, 아니 재밌었습니다 정말. 빠콩님이 여성분이 누구신가요? 눈이 번쩍 미경 씨인가요? 하고 또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우로 데뷔하신 우리 실습생 하주연님. 냉장고 장의사 김미경 씨로 출연하셨죠. 소감을 간단히 한 말씀 여쭤도 될까요? 읽은 소감 말하는. 하고 또 우리 프로그램 실습생 하셨던 소감도 하고. 저 4주 동안 짧게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서 뭔가 아쉽기도 하고 좋은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진행자님 만나면서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것도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저기 앉아서 카메라 조정하다 보면 유튜브 댓글이 보이는데 댓글에 맨날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오셨구나, 오늘 좀 늦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재미있게 정 많이 붙여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실습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네, 저는 4주 동안 해서 이제 끝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데뷔하자마자 지금 빠콩님 아쉬워서 어떡해요. 여러분들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주신 글 하주연님이 늘 보고 마음으로 응원하셨습니다. 아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후 유튜브랑 OBS 라디오 생방송 많이 봐주세요. 카메라 맨날 다루고 있거든요. 꼭 봐주세요. 네, 화이팅! 하주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냉장고 장의사 이야기 들어가 보죠. 이렇게 냉장고가 집에 많아서 막 사람들이 껐는지 켰는지도 모르고 지내니까 누군가 와서 정리를 해준다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 댁에도 김치 냉장고 2개, 냉장고 1개, 3개가 있어요, 총. 진짜요? 3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동생 집이 김치를 안 가져가요. 부모님 댁 김치 냉장고에 넣어놔야 맛있다고 김치만 한 통씩 들고 가고, 저도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가 없고 부모님 댁에 있는 걸 김치통만 들고 오니까 부모님 댁엔 냉장고가 3개가 있죠. 3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하니까 마음이 네. 지금 그러니까 20세기를 열심히 살아오신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소비 패턴입니다. 네.
그 저는 자본주의 성장의 꽃, 그러니까 20세기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뭐 많이 자가용 자동차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네. 냉장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가정마다 냉장고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통에 엄청난 소비 어떤 패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거든요. 네. 좋은 의미로는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향상된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열대 과일이라든지 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산물들을 우리 냉장고 안으로 들일 수 있었던 그런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트 단위의 대량 판매, 사서 미리 쟁여놓고 조금씩 먹는다. 뭐 이런 뭐 미국식 마트 소비를 가능하게 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력의 차원에서 보면 그냥 냉장고도 점점 커져서 뭐 대충 한 1000리터 정도 되는 냉장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공간을 큐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1m, 1m, 1m짜리 큐빅. 이거를 뭐 우리 상온보다 적게는 25도. 많게는 뭐 냉동실 같은 경우는요 상온보다 50도까지 인위적으로 낮춰놓은 아주 특수한 공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24시간 부하라는 겁니다.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텔레비전이나 뭐 다른 가전처럼 심지어 에어컨도 여름에만 그렇죠. 켜잖아요. 맞아. 그렇네요. 그런데 24시간 켜놓는 부하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약 100와트 정도의 부하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는 그런 기기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냉장고가요. 네. 그래서 콜드 체인이 가능하게 한 건데요. 생산부터 뭐 유통돼서 뭐 냉동 이제 뭐 항구 같은 데 가면 냉동 빌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통 뭐 마트 아까 얘기하셨지만 편의점까지 이렇게 차갑게 보관돼 뭐 우유 같은 것들이 이제 보관돼서 온다든지 그렇죠. 음식을 위생적으로 네네네. 상하지 않게 차갑게 해서 오랜 기간 이동할 수 있게 한 네. 거죠. 그런데 이 콜드 체인의 말단에 있는 우리 집 냉장고가 네. 뭐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상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음식 쓰레기가 보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정리전돈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을 때 신랄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어느 한 분과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네네. 아니 우리 집 태양광을 내가 이렇게 아파트 난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효과가 없어 전기요금이 떨어지질 않아 그러신 거예요. 얼마 정도 내시는데요? 그랬더니 두 분이 사시는데 네. 한 70대 노인분이었습니다. 네. 8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세가요. 그래서 네. 전기요금을 많이 쓰시네요. 워낙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이 냉장고를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집에 냉장고가 4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적 영역이라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저희 부모님 댁의 세대는 사실 한 대는 우리 집게가 있는 거고 또 한 대는 동생 집게가 있는 거니까 그 자식들이 많이 오갈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서너 대씩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죠. 전기세에서는 그렇죠. 전기 그렇죠. 요금에서는. 선생님 댁에 냉장고 몇 대 있어요? 한 대요. 한 대요. 작은 거, 큰 거? 큰 거요. 큰 거요. 네. 거기에 있는 콜드 체인의 말단에 있는 그 음식 쓰레기는 없나요? 있죠. 네. 저희가 냉동실에 특히 많아요. 네. 음악 듣고 이어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냉장고 장의사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들어가 보면요. 냉장고를 끌어다니는 사회적 기업이 생긴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뭐 신도시, 네. 뭐 일기 신도시에 많이 거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냉장고를 정리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동참해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 너무 커져요. 네네. 건드리면.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나는 하지 말고 자신은 예외로 두려는 네. 그런 경향이 생길 거라서 지금도 7, 80대 성대묘사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참고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노후한 경유차를 뭐 경유차가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걸 조기에 폐차해서 환경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에
지원금을 거꾸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것처럼 냉장고를 만약에 없앤다면 내가 비용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줄일 수 24시간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쓰고 있는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정돈사 분들이 계시니까 냉장고만 전담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특히 냉장고는 아까 나오긴 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네. 정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냉매를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되거든요. 냉매가 뭐 온실가스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 예전에 만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존층 파괴를 하는 프레온가스 냉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밀폐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뭐 득이 될까? 사회적으로 어떤 득이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100메가와트 발전소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메가와트 발전소를 짓는데 돈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그런데 100메가와트 발전소 10개가 네. 1기가와트 발전소잖아요. 네. 1기가와트 발전소가 원전 1기에 해당하거든요. 원전 하나 짓는 게 1기가와트. 네. 얼마 전에 그저 어저께인가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원전 4기를 체코 정부에 이제 뭐 납품을 하겠다. 네. 우리나라 팔았다는 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전 1기의 가격을 대강 짐작을 해보게 될 수 있는데요. 네. 12조 원 정도 됩니다. 12조 원이요. 네. 뭐 좀 부대 비용 빼고 10조 원이라고 치면요. 네. 그 10분의 1인 100메가와트 발전소는 1조 원입니다. 네, 1조 원으로 치고 만드는 데만 1조 원이 든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아까 100와트짜리 냉장고를 소비한 냉장고를 네. 100만 대 끌 수 있다면 100만 대의 냉장고를 끄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면 집집마다 지원금을 준다 해도 지원금을 주고 사회적 네. 기업에 돈을 주고 네, 지급을 네. 하고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한다면 자 새로 만드는 데다가 1조 원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데다가 3천억 원을 쓸 것인가 네.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이게 또 그렇게 쓴 돈은 사회적 지원금이 시장에서 또 돌아가는 거니까 그 돈이. 그렇죠. 일단 김미경 씨가 부자가 될 것 같고요. 네. 김미경 씨가 부자가 될 테고 저희 한 1분 정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냉동 공간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진행자님의 집에도 한 대 있고 저희 집에도 한 대 있고 네. 뭐 이렇게 복수의 냉장고를 운영하는 경우는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소비 패턴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뭐 아침마다 뭐 누가 배달을 해준 뭐 무슨 뭐 있잖아요. 네. 뭐 빠른 배달, 새벽 배송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1인 가구화가 되면서 편의점에서 소량을 사서 이제 소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냉동에 외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작지만 마트나 다른 데 있는 냉장고는 커지는 그렇죠. 건가요? 이런 소비 패턴의 21세기형 변화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사실은 그 유통 회사들의 냉장 공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빼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 혹시 콜드 체인의 말단에 있는 우리 집의 비효율적인 냉동 공간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화에 에너지 전환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생각입니다. 냉장고 정리도 에너지 효율화의 일부네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의 내일의 기후 뉴스, 가상시나리오의 뉴스 들어봤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